안녕하십니까. 삼부자연의사TV 한의학박사 이계복 원장입니다. 오늘은 건강관리 5대 요소 중에서 두 번째 시간으로 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공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로다가 호흡하는 것이 100% 흡입할 수 있다. 입으로 숨 쉬면 60%밖에 흡입할 수 없다. 그걸 우리가 복식호흡이라고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코로 숨쉬기 힘들면은 준하요법을 통해서 경추 교정을 해주면은 치료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환기를 자주 시켜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물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 알 거예요. 한의학에서도 물은 음기라고 말을 합니다. 음기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기는 양이고요. 물은 음입니다. 그래서 음과 양이 균형을 맞춰줘야 좋다는 것입니다. 몸의 구성을 보면은 인체의 프로가 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구도 70% 정도가 물이라고 하잖아요. 한의학에서 인체는 작은 우주라고 표현한 것이 맞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물을 보충해 주라고 말을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은 갈증을 느끼게 되고 변비가 느껴지고 입이 마르고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물을 어떻게 먹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미지근한 물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되게 찬물을 마시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속에 열이 많은 사람, 열이 많다는 것은 체온이 높은 것이 아니라 고혈압이 있다든가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든가 변비가 있다든가 겨울철에도 더워서 못 견디는 사람, 얼굴이 붉으스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찬물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사람들은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물을 어떻게 먹느냐,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반반 섞어서 먹으면 미지근한 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음양탕이라고 명명을 하는데요. 이런 물을 마시면 좋겠습니다. 찬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요, 내 몸에 에너지가 자꾸 빠져나가요. 몸이 차지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나이가 들수록 찬물을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많은 사람 빼고는 딱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데 몸이 아주 찬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더 따뜻한 물, 아주 뜨겁지 않은 따뜻한 물을 드시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물을 먹는 시간은 식후 2시간이 지나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의산이 희석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한 컵 정도를 먹는데 한꺼번에 몇 컵 먹지 말고 한 컵 정도를 이렇게 먹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물의 양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통 물을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를 먹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제가 소음이라서 위장이 약한 체질이거든요. 제가 물을 2리터씩 먹어봤어요. 먹어보니까 화장실을 1시간이나 1시간 반마다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0몇 번을 가게 되는 거예요. 못 견디겠더라고요. 우리 의학에서는 소변 도는 횟수가 하루에 6회에서 8회를 말합니다. 여기서 2회 정도는 우리가 봐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0회를 넘지 않는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먹었는데 내가 1.5리터를 먹었는데 소변을 12번 보더라. 그러면은 우리 양을 줄여서 10번 정도 이내로 소변 보는 횟수를 측정하셔가지고 양을 맞춰서 먹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체가 통통한 사람, 위장이 약한 사람, 설사를 잘하는 사람들은 물의 양을 더 줄이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잠자기 2시간 전에는 물을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개 물을 마시게 되면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후에 소변을 보이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은 한 2시간 정도 잠들고 나서 소변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자주 깨잖아요. 그러니까 수면에 방해가 되는 것이죠. 잠자는 시간을 하루에 6시간에서 7시간 반 정도를 말합니다. 이 시간에 보통 소변을 한 번이나 2번 정도 보는 것이 좋고요. 2번 이상 보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이 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물소리가 정신적인 안정을 준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물소리를 들으면 정신적인 안정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곡 같은 곳에서 물소리를 듣는다든가 바닷가에서 물소리를 들으면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너무 많은 물소리는 오히려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물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 자궁속에서 물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학자도 있는데, 어떻든 적당한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나서
얼굴이 부석부석하다고 하는 느낌을 갖는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분들은 신장이 약해서 수분 대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얼굴이 붓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과도한 물을 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관절이 허약해집니다. 제가 똑똑한 한의학 2편에서 관절염을 설명하면서 날구지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되게 날씨가 흐린 날이라든가 비 올 때 더 관절의 수시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절이 약한 분들은 오히려 과도한 물을 마시게 되면 관절이 더 아프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위장이 허약해진다는 거예요.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위장이 약해 나빠진다는 것인데요. 보통 식후 2시간 지나서 물을 마시라고 하는 이유는 식후에 물을 바로 마시게 되면 위산이 희석되어서 소화에 지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섭정요법에 중에서 국 없이 식사하는 법이 있습니다. 물은 식후 2시간 후에 마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위장이 약한 소음인 체질에는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만큼 위산을 희석시키는 것을 물을 마셔서 나쁘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흙은 습기가 적당하게 좋잖아요. 인체도 적당한 습기가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물은 따뜻한 물을 식후 2시간 후에 여러 번 나누어서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의 양은 하루 소변 횟수가 10회 이내일 정도의 물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차나 커피를 마시게 되면 물을 한 잔 이상 추가로 마셔주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물을 많이 마셔도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운 경우는 한의학적으로 진액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똑똑한 한의학 제1편에서 한의학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두통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서 피가 부족하게 되면은 왼쪽 머리가 아프고 피부가 건조하고 밤에도 피곤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다 음기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에는 물이지만은 인체에는 물과 피잖아요. 우리가 물을 마셔도 몸이 정상화되지 않는다면은 피의 기능이 저하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피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약이라든가 피를 만들어주는 한약을 쓰시게 되면 이것이 보충이 되어요. 물의 활동을 정상화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치료법이 한약에 있다는 것이에요. 음기를 조절해주는 한약 치료를 받으시게 되면 피 활동이 좋아져 가지고 건강하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섭정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음기를 도와주는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건강관리 5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세 번째 시간으로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음식이 5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다음에 이 시간을 꼭 들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공유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